디테일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정치부 소속 기자분들이셔서 사회부에서 법조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익숙치는 않으실 텐데 그래도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이 검찰의 영장, 공소장 기재 내용을 보면 유동규를 중심으로 한 몇몇 사람들의 진술에만 의존을 하고 있고 그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 그러니까 무슨 영수증 쪼가리 하나 제대로 증빙하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영장 청구의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언론 보도에 나왔었던 백팩, 상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몇 억이나 되는 돈을 유동규가 김용에게 전달했다고 하면서 돈만 전달하고 돈을 담았던 상자는 가지고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진술과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진술에만 의존하는 영장 청구 기재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술도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진술이 아니고 유동규 그리고 남욱 두 사람에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제일 큰 몫을 가지고 있는 김만배, 또 정영학, 녹취록을 제출한 정영학, 이런 사람들하고는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법정에서 서로 다른 진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검찰이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내용이 대단히 빈약하고 이 기초가 부실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억지로 이재명 대표를 영장에 끼워 넣고 있습니다. 김용의 영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한 50여 차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압수수색 영장, 정진상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제가 세어보니까 72번인가가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른바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이나 김용으로부터 어떤 내용을 보고받고 지시하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이재명을 영장에 무수히 반복적으로 이름을 넣음으로 해서 영장을 발부해야 되는 판사나 또 결국은 보도가 될 테니 이 보도에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각인시키고자 하는 대단히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 영장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 주요한 보도 내용을 몇 가지 스크립을 해왔습니다.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우선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대장동 일등의 편의를 요구하면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 정책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제목으로 뽑혀 있고 기사 내용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장을 꼼꼼히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한두 군데 아주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는 게 있어요. 무슨 공모지침이었나요? 네. 이런 게 한두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 역할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영장 기재 내용에 대해서 따지자면 아마 수십 가지의 허점, 잘못된 점, 자가당착, 이런 모순되는 점, 이런 점을 지적할 수 있으나 제가 그냥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오늘 아침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00억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700억을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유동규, 정진상, 김용에게 그 중에서 세금 떼고 선급금 떼고 공통비용 떼고 하면 이게 428억으로 줍니다. 그런데 이 돈을 주기로 한 게 2015년 6월입니다. 이때 이른바
이 저수지 발언이 나옵니다. 이 영장 청구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영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김만배가 너네 지분이 여기에서 너네라고 하는 것은 정진상, 김용, 유동규를 포함하는 겁니다. 너네 지분이 30%가 되니까 필요할 때 써라. 잘 보관하고 있을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정진상이 저수지에 넣어둔 거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영장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428억 하도 요즘은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시겠지만 이 정도의 액수가 뇌물로 된 경우가 대한민국 역사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급입니다. 전직 대통령들 급의 지금 뇌물을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이 428억이면 3분의 1씩 잡아도 142억입니다. 정진상 142억을 받을 수 있는 유동규와의 관계가요. 유동규와의 관계가 142억을 받을 수 있는, 그것도 어제 오늘 사이에 된 게 아니고 이미 유래 때부터 오래된 관계로 묶여있는, 거의 박근혜 최순실보다 훨씬 더 밀접한 경제적 공동체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동규가 뭐라고 했습니까? 술을 100번, 1000번 마신 사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이건 부부보다도 더 각별한 사이예요. 아주 경제 공동체로 똘똘 뭉쳐져 있는 관계인데, 이런 관계에서 유동규가 나 승진 좀 시켜달라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고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뇌물을 줬다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인 인간관계의 정리에서 이게 납득이 되나요? 또 지금 김만배 일당과 정영학, 남욱, 정민용 이런 사람들이 이른바 이 배분 문제를 놓고 굉장히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뺨도 때리고 어쩌고 하는 그런 관계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서로 녹취를 합니다. 녹취의 분량이 엄청나요. 그 녹취의 분량에 주된 게 누가 얼마를 가져가야 되고 난 더 받아야 되네, 나는 어디에 다른 데 썼기 때문에 줄 수가 없네 하는 내용들인데, 이 배분 과정에 대해서 정진상, 김용은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그 수백 페이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녹취록에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 기사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유동규가 받기로 약속한 돈 428억 원에 내 몫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시간을 거꾸로 돌려봅시다. 최초의 428억은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주기로 했다. 라고 해서 지난해 10월 21일에 검찰이 유동규를 기소하면서 그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428억을 다 주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갑자기 그 428의 주인이 한 명에서 정진상과 김용을 포함해서 3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만큼 유동규의 책임은 줄어드는 거죠. 유동규의 책임은 3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는 유동규는 빠져버립니다. 오로지 정진상과 김용의 책임, 이재명 시장의 책임으로만 남고 1년 전만 해도 유동규의 책임이었는데 유동규의 몫이었던 돈이 다 전가가 되는 겁니다.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대장동에 앞서서 유래 신도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진상이 유래 사업 등 정보를 넘기면서
대장동 일당과 유착을 했다 이겁니다. 이 영장을 보면 이겁니다. 유동규가 유례 사업을 하면서 남욱 일당에게 특혜를 준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정진상에게 다 일거수일투족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이용해서 이 공사의 비밀을 이용해서 남욱 일당이 수십억, 수백억을 이득을 봤다 이런 건데, 그런데 이것도 왜 유동규가 풀려난 한 달 전쯤 됐죠? 아직 한 달 안 됐네요. 그때 유동규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때 검찰이 유동규를 뇌물로 걸 수 있었는데도 훨씬 형량이 낮은 부패방지법으로 걸었어요. 그리고 유동규를 풀어줬습니다. 그때 유동규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때는 정진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유동규가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영장에 정진상이 상부로 이 조직 이 범죄 도표로 보면 갑자기 위에다가 쭉 하나 줄 하나 긋고 위에다가 정진상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건요, 이 공단이 다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 유동규가 직접 데리고 같이 일을 하는 부하들이 다 남욱 일당에게 정보도 주고 특혜도 주고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정진상을 여기다 끌어들였어요. 아마 유동규는 남욱 일당에게 이런 특혜를 주고 뭔가 대가를 약속받았거나 직접 받았을 겁니다. 일종의 범죄행위니까요. 거기에 왜 정진상을 끌어들입니까? 정진상을 끌어들여서 유동규는 아무런 득을 볼 게 없는데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고 영업정보인데 왜 정진상을 끌어들여서 문제를 복잡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만일 이 범죄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있다면 정진상에게 상납을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과정을 만들었냐는 거죠.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군님만 하나 더 늘게 만드는 건데, 더 결정적으로는 이게 2013년에 유례 신도시가 2013년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영장의 내용을 보면 유동규가 정진상에게 이렇게 보고를 해요. 요 남욱 일당에 있는데 이러쿵저러쿵 해서 내가 특혜를 주겠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진상이 그래 그 남욱 일당에게 다 특혜를 주면서 진행을 해 이렇게 말하자면 허락을 했다는 건데 그리고 남욱 일당은 수십억 수백억의 이득을 얻습니다. 그게 10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러면 정진상과 남욱은 알 수밖에 없는 관계 아니에요? 처음엔 몰랐다 하더라도 내가 수십억 수백억의 이득을 주게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인사치레도 안 해요? 정진상의 말에 따르면 일면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화도 한 차례 안 했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이상한 관계 아닙니까? 길어지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욱이 김용에게 8억을 줬다고 합니다. 8억 7,400만 원이었죠. 그런데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김만배가 유동규와 정진상에게 142억씩 지금 주기로 돼 있습니다. 1, 20억도 아니고 142억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2019년부터 그게 현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이죠? 경선 때라니까 그 무렵에 그러니까 김만배가 받아서 나눠줘야 될 돈인데 왜 엉뚱하게 다른 천화동인 4호를 가지고 있는 남욱이 정치자금을 주냐는 겁니다.
이것도 서로 핀트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검찰의 영장, 공소장 내용을 보면 서로 자기 논리가 충돌하는 게 많고 상식적으로 납득도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 허겁지겁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지금 어려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건 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렵지만 또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겨야 되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좀 긴 호흡으로 속단하지 마시고 좀 긴 호흡으로 이 사건의 실체를 좀 찬찬히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